자, 여러분, TPU냐 GPU냐 이건 뭐 기술계의 영원한 라이벌이죠. 근데 다들 속도 이야기만 하잖아요. 오늘은 진짜 승부처, 바로 메모리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딱 던져볼게요. GPU랑 GPU 둘 중에 메모리 용량 누가 더 클까요? 아마 딱 들으면 에이 당연히 GPU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한번 데이터를 까보죠. 자, 이 표 좀 보세요. 이게 최신 하이엔드 칩들 스펙인데 되게 재밌어요. 엔비디아의 최신 GPU가 칩 하나의 메모리가 최대 192GB. 와, 많죠? 근데 구글의 TPU도 보세요. 어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네요. 메모리 주고받는 속도, 그러니까 대역폭도 보니까 뭐 거의 막상막하예요. 이러면 GPU 메모리가 짱이다 라는 우리 생각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스펙시트만 놓고 보면 이건 뭐 거의 무승부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진짜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답은 칩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시스템에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 대결이 진짜 재밌어집니다. 칩 하나하나의 스펙 싸움이 아니고요. 수천 개, 수만 개의 칩을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군단으로 만드느냐, 이 설계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GPU 클러스터는요, 아주 강력한 구축함 수십 척이 모여서 하나의 함대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TPU 포드는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거대한 항공모함 한 척을 통째로 만든 거예요. 느낌이 확 오시죠? 먼저 GPU 쪽을 볼게요. 엔비링크 같은 엄청 빠른 기술로 칩들을 연결하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8개나 16개 칩을 서버 노드라는 하나의 컴퓨터 단위로 묶는 거죠. 그리고 이 서버들을 여러 대 모아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애들 여러 명이 팀 프로젝트를 하는 느낌? 각자는 독립적인 컴퓨터인 셈이죠. 근데 TPU는요, 아예 접근법이 달라요. 광회로 스위칭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칩이랑 칩 사이에 필요할 때마다 광 케이블 키를 그냥 바로 뻥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개의 칩들이 너는 1번 서버, 나는 2번 서버 이런 경계가 아예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하나의 슈퍼컴퓨터로 움직이는 거죠. 이 통합의 스케일이 얼마나 다른지 이 숫자를 보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됩니다. GPU가 보통 한 노드에 8개, 많아야 16개 칩을 넣잖아요. 근데 단 하나의 TPU 포드에는 무려 8,960개의 칩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와, 이건 뭐 스케일 자체가 그냥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8,960개를 하나로 묶는데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메모리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TPU 포드 안에서는 이 8,960개 칩에 있는 모든 메모리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거대한 메모리 바다처럼 작동해요. 모든 칩이 이 바다를 공유하는 거죠. 수 테라바이트짜리 이 엄청난 메모리 풀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AI 모델 파라미터를 그냥 통째로 띄워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빛을 발하냐면요. 바로 수천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언어 모델 LLM을 훈련시킬 때예요. GPU 클러스터 방식은 데이터를 이 서버에서 저 서버로 계속 복사하고 옮겨야 하거든요. 여기서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근데 TPU 포드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메모리 안에서 모든 게 다 처리되니까 데이터를 옮기느라 생기는 병목 현상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거죠. 훨씬 효율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단순히 메모리 용량이 크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많은 메모리를 얼마나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 바로 이겁니다. AI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항상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게 바로 이 메모리 병목 현상, 영어로는 메모리 월이에요. 이게 뭐냐면 프로세서는 막 일감 줘, 나 계산할 준비 다 됐어 이러고 있는데 정작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너무 느리게 오는 거예요. 똑똑한 일꾼이 재료 오기만 기다리면서 그냥 놀고 있는 거죠. 엄청난 낭비잖아요. 보통 GPU 같은 프로세서는 이런 식으로 일해요. 자, 메모리에서 데이터 가져와. 오케이, 계산 끝. 자, 다음 계산해야 하니까 또 메모리 가서 새로운 데이터 가져와. 이런 식이죠. 계산 한 번 할 때마다 메모리를 들락날락하는 일이 꽤 잦아요. 근데 TPU는 설계부터가 달라요. 시스톨릭 배열이라는 특별한 구조 덕분인데요. 이걸 데이터가 흘러가는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데이터가 한번 칩 안으로 싹 들어오면
이 벨트를 타고 쭉 가면서 여기저기서 필요한 계산을 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면 그걸 최대한 재활용하고 또 재활용하는 거죠. 굳이 메모리를 다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메모리에 왔다 갔다 하는 횟수 자체가 확 줄어드니까 프로세서가 데이터 기다리느라 노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효율이 그냥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TPU의 진짜 무기 중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중요한 건 단순한 스펙 숫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첫째, 칩 하나에 적힌 메모리 용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둘째, 진짜 차이는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설계했느냐, 즉 파냐, 클러스터냐 하는 이 아키텍처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거대 AI 모델의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로 통합된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곧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대 AI의 세계에서 진정한 승자는 칩 하나의 스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얼마나 우아하고 효율적으로 엮어냈는가로 결정된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앞으로 AI 모델이 지금보다도 훨씬 상상도 못할 만큼 커진다면 미래의 AI 하드웨어는 TPU처럼 특정 목적에 완전히 최적화된 이런 아키텍처가 유일한 길이 될까요? 아니면 범용성을 가진 GPU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